네, 반갑습니다.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하는 수료연술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한성서 중경이식 건동홍, 특히나 이제 중경이식 건동홍 대학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대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작년에 기하활동 비율을 잠깐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연대부터 일단 서강대까지긴 하고요. 보시면 이제 미적 기하활동이 좀 골고루 나와 있긴 하고, 보시면 이제 한양대 오전 같은 경우는 좀 더 미적만 나와서 기하활동이 안 나왔고, 근데 이제 수학, 수원, 수투 이쪽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수학이랑 수원, 수투는 따로 안 해도 괜찮냐? 그러니까 단독 출제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단독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수학에서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수원에서 수열, 요 정도가 단독 출제가 많이 되는 곳이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삼각함수도 사실 한양대 오전이 좀 특이하게 나온 건데, 삼각함수도 미적분 삼각함수랑 엮는 게 일반적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다항함수들은 그 내용 자체는 다항함수지만 이 논리는 미적분의 논리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좀 그런 어려운 얘기들이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단독 출제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골고루 나와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작년 기출은 조금 더 미적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대부터 홍대까지를 또 보시면은 여기는 조금 더 이제 미적 기하 확통이 골고루 나오고 있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유명하게 미적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의학은 그래도 미적하고 기하를 같이 냈었었는데 올해는 기하 없이 미적만 출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작년 기출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올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럼 더 미적에 집중할 거냐? 근데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25년도 거를 생각하면 결국은 25년도보다는 26년도에 조금 더 미적에 집중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적 기하 활동을 골고루 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바뀌었죠. 의학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 미적하고 확통까지만 대비하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3만 볼 수 있는 창의형 전형이죠. 거기는 이제 미적까지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중경이식 건동홍을 생각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기하확통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대비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여름방학 안에는 기하확통 개념 완성은 필수적으로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 완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개념을 알면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수학이잖아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센 B단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고난도 문제를 빼고 중간 정도의 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도까지 대비를 하시면 그 뒤에 고난도 문제는요 기출로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여름방학 안에 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은 사실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적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반을 하는 친구가 공부를 못해서 미적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서 기하학통할 시기를 놓쳐서 아니면 기하학통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미적반을 하는 거지 그 친구의 미적 실력이 이제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기하학통을 이제 여름방학 그러니까 8월 중순 이전에는 끝이 나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적분에 심한데요. 적분이 수능에서 계속 좀 쉽게 나오고 있고 친구들도 적분 쪽을 좀 잘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상황인데 근데 논술에서는 적분 심화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항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분은 정확하게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논술 로또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긍정적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를 갔어? 뭐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테지만 사실은 논술 로또라던데라고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은 부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딱 들으셨을 때 과연 그 학생이 대비를 했을까? 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가요 정말 적어요. 거의 이제 대치동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준비한 친구가 거의 많지 않은데 근데 우리 아이가 학종도 못 써요? 교과도 못 써요? 그럼 마지막에 수시 지원을 안 하실 거예요? 할 거죠. 그쵸? 6장을 버릴 순 없어요. 그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를 할 거냐? 그럼 다 안 되면 결국은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논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의 경쟁률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로 허수를 다 뺀 실질 경쟁률을 생각하시면 정말 처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안 한 친구가 아무 데나 지원을 하고 그렇게 그냥 마지막에 정말 뭐 수능 끝나고 나서 며칠 공부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서 논술을 보러 갔을 때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친구도 있겠죠. 너무너무 수학을 잘하는 친구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너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역시 논술 로또야.
진짜 안 돼. 정시다, 정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걸 조금 정확하게 이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술 지원 전략을 좀 제대로 짜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본인한테 잘 맞는 학교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이 이거를 한다는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혼자서 이거를 짜고 싶다라고 하시면 뭘 하시는 거냐면 최근 3개년 기출을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들을 그래도 몇 군데는 한 10군데는 골라서 3개년 기출들을 풀어보고 이 학교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데 근데 이거의 진짜 큰 문제 뭔지 아세요? 아, 이 학교는 나한테 맞아. 선생님, 저 이 학교 진짜 잘 맞아요. 너무 잘 풀려요. 너만 잘 풀릴까? 그죠? 걔만 잘 풀릴까?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잘 풀리는 그냥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전 이 학교 진짜 도저히 너무 안 맞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풀리지가 않아요. 풀면 맨날 50점이에요. 50점이 학교 컷이야. 이런 학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는 게 좀 문제죠.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뭐 본인 스스로 학교를 선택한다면 그 정도는 사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한테 맞는 학교를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냐면 사실 학교 담임 선생님도 도와줄 수 없고요. 컨설팅을 받으면 도울 수 있을까요? 컨설팅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해줄 수 있는 말은요. 사실 논술 빼곤 다 해주실 수 있어요. 논술은 말씀해 주실 수가 없어요. 논술은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는데 얘 등급 수학 등급 보고 얘 지금 정시컷 이거 보면은 요 정도 쓰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친구한테 맞는 학교일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1등급 안에도 너무 이 스펙트럼이 넓고요. 특히 2등급, 3등급 가면은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서 이 친구한테 맞는 학교, 이 친구의 진짜 수학 실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뭔가 논술 선생님들 뿐이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하지만 적어도 뭐 해야 된다? 3개년은 풀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육모랑 구모 기준으로 수능 최저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스스로 하실 수 있고 부모님들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 왜냐면 육모랑 구모에서 최저가 안 나왔어요. 수능 최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쓰면 안 되죠. 근데 진짜 구모 끝나자마자 이제 수시 지원하죠? 9월 이제 중순쯤에 심날쯤에서 한 18일 뭐 요 정도 사이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과연 우리 친구가 육모랑 구모를 안 나왔지만 이거를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내가 한 등급만 올리면 되는데. 그죠? 뭔지 알죠? 한 등급. 엄마 내가 진짜 3점 차이야. 3점 차이. 내가 그거를 못 올릴까? 근데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에서 자기의 정확한 성적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말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육모랑 구모를 둘 다 못 맞췄다? 그러면 버리세요. 그거는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엄마 나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정시를 잘 올려봐. 정시를 올려서 써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육모랑 구모에서 둘 다 수능 최저가 안 나왔다. 그럼 이제 마음 너무 아프지만 그거는 보내주셔야 돼요. 그 학교는. 그래서 그렇게 수능 최저를 좀 정확하게 잡으시고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매년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발표를 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경희대 자연이 최저가 2합 5예요. 그러면 이게 국수, 영과 영탐 4과목 중에서 몇 과목? 2과목만 합이 5등급 이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 나오면 되죠. 근데 그거를 못 맞추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경희대잖아요. 경희대를 가겠다고 지금 지원했잖아요. 얼만큼을 못 맞추냐면 최대 많이 맞추는 학과가 50%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못 맞춘다는 거야. 지원한 친구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막 무지성으로 이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많이 맞춘 학과가 한 33% 정도예요.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보시면 우리 친구가 최소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내가 못 갔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간간이 있는데요. 한국사 4등급, 5등급인 학교가 있어요. 그거 못 맞추는 친구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다. 매년 1, 2등급 나오다가 갑자기 수능 때 4등급 나온다, 5등급 나온다. 막 이런 친구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능 뭐 한국사 4등급 이내 이거 못 맞춰서 못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잘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거 앞에서도 드렸어요. 실전 모의논술하고 대면 첨삭인데 이제 친구가 문제를 풀었어요. 답이 맞았어요. 근데 본인이 이 세설이 이게 자기가 썼던 게 정말 논리적으로 다 맞는 얘기인지 답만 맞은 건지가 사실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중간에 사실 중상위권 친구들을 보면은 중간 풀이 과정이 정말 엉망진창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개념을 제대로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문제풀이 위주로 가는 거예요. 수능 풀듯이 수능은 이렇게 하면 풀리니까 하면서 푸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면 첨삭을 통해서 본인이 어디를 잘못했고 어디를 잘 쓰고 있고 어디를 보완해야 되는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서면 첨삭도 이제 많잖아요. 서면 첨삭을 받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무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열심히 진짜 적어주세요. 막 빨간색이 막 빽빽한데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면 첨삭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대면 첨삭했을 때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첨삭 선생님이 옆에서 한 명 한 명 옆에서 이제 지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수줍어서 끝나고 나서 질문 못하는 친구들, 특히 이제 인원이 많아가지고 끝나면 애들이 막 우르르 와가지고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는 그런 숫기가 없는 친구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나는 혼자 해설 보면서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하는데 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대면 첨삭 할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옆에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이해됐니? 이거 지금 별표 쳤는데 이거 지금 몰라서 별표 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유도를 해주시면 친구가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왜 이제 그럼 제 수업을 들어야 될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인사드린 것처럼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하는 수리논술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개념만 얘기할 거냐? 아니에요. 당연히 개념만 얘기해서 문제를 풀 수 없는데 근데 결국은 교수님들이 보는 게 교과서를 들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시죠.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개념과 증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개념과 증명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게 어떻게 논술로 녹아나는지, 그래서 논술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지를 보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개념하고 증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업도 관리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라 제가 좀 주기별로 계속 이제 상담을 드리고 있고, 왜냐면 매주 시험을 보고 매주 성적표가 나가지만 그 성적표만 받고 사실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점 중에 50점 맞았구나. 그리고 평균이 몇 점이구나. 근데 우리 애는 그래서 어느 대학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지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 정도 등급이면 어느 학교를 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논술은 좀 아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제 한 2개월에 한 번씩 계속 전화 상담을 드리면서 이제 지금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고 뭐가 좀 부족하고 지금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학교 라인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관리도 좀 꼼꼼하게 하고 있고요. 4단계 반복 복습 시스템입니다. 이제 수업이요. 첫날에 이제 수업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오고요. 수업을 하고 그 주에 복습이 있는데 다시 쓰기 숙제예요. 그러니까 그날 배웠던 그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서술도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제출을 하면 이 숙제에 대한 피드백도 다시 한번 나가요. 그래서 1주차에 이렇게 2번 다시 문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주차 그 다음 주에는 전주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실전 모의 논술을 봅니다. 그럼 친구들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전날이라도 좀 성실한 친구는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 좀 보면서 복습을 하고 2주차에 실전 모의를 보고요. 이제 너무너무 이제 할 일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전날이라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실전 모의 논술을 대비하죠. 그래서 실전 모의 논술을 한 번 더 보고 그 실전 모의 논술에 대해서 다시 다음 주에 대면 첨삭에 가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제 4번 반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다른 것들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나오는 내용과 수업 시간에 나오는 그런 이제 숙제만 정확하게 복습하시면 그걸로 충분하게 대비가 되는 수업입니다. 그다음에 수업 진행은 총 3시간 5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정규반 6월까지는 3시간 반인데 이제 20분이 늘어나서 실전 특강부터는 3시간 50분을 진행하고요. 시작과 동시에 지난주에 봤던 내용에 대해서 실전 모의 논술을 진행하고 그 시간 동안에 대면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에는 해설,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 빈출 주제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하 확통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시면요. 특히 이제 미적 기하 확통이 모두 나오는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보통 미적을 앞에 깔고 그다음에 기하 확통을 뒤쪽에 이제 그 수업을 하는데 기하 확통이 언제 정도에 진행되냐면 8월 중순쯤에는 진행이 돼요. 그럼 8월 중순 전에는 기하 확통 개념을 모르면 그 뒤에 나오는 이 실전 특강의 기하 확통 그 수업은요 들을 수가 없어요. 기본 개념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면 서머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자세하게 수업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자 여기에는 이런 게 있지 따다다다다다 자 이런 것 중에 뭐가 중요하지 여기서 포인트 이거였지 자 문제 풀어보자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면 들을 수 없는 수업이기 때문에 기하 확동까지 대비를 한다? 그럼 8월 중순 전에는 꼭 대비가 끝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매주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에 성적이 나가죠.
그래서 성적은 어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제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려드리는데, 그럼 이제 친구한테도 이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이쯤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성적에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미 너무 불안하거든요. 너무 불안하고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그냥 이 단어는 우리 친구가 잘하는 단원이구나. 시험을 좀 못 봤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 애가 조금 부족하니까 더 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미 이제 학원에서도 제가 또 얘기할 거고 선생님들도 다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구태여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잔소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8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에는요, 학생 개개인에 맞춘 1대1 수시 지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제 제출했던 답안지들을 다 스캔해놓고 그걸 이제 다 확인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어느 학교에 가장 잘 맞는지,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원 상담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 합격했던 수강생 합격 수기를 하나 뭐 이제 보여드리고서 제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예체능을 준비하던 친구였고 고1 말 고2 이쯤에 이제 그 인문계로 자연계로 돌린 친구예요. 자연계로 돌렸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굉장히 좀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 보면은 개념을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성실하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가장 빠르게 좀 성적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본인 프리스타일에 맞는 학교들을 추천해줘서 내가 원하는 학교 라인에 맞게 원서를 쓸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논술 선생님들이 보면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라인을 써야 될지가 딱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하시면 합격률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제 해야겠다, 우리 친구가 논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빨리 가늘고 길게 시작하시는 게 맞고, 일단 1년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6월 거의 끝나가죠. 이제 확통이 끝나면 7월부터 9월까지 실전 특강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앞뒤로 대학별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학별 이제 파이널일 수도 있고요.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대학별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조금 보시면 제 시간표가 이제 S반은 이제 이 대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상이요 1, 2등급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면 좋을까, 첫 번째로 고려할 부분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냐, 그다음에 현재 우리 아이의 수능 수학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더 낮은 반에서 시작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낮은 반에서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학교를 대비해야지 그게 훨씬 더 학습 효율이 올라간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래서 S반, H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특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확통 특강은 시간이 변경돼서 지금 받아보신 그 시간표가 저 맞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중앙대 창의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능 전에 보고요. 수능 최저 없고 미적만 있습니다. 현재 고3만 지원 가능한 전형이고요. 그러니까 미적만 하는 고3 애들 중에서 조금 상위권 친구들을 뽑겠다는 그런 의도가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전형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애가 이제 고3인데 미적을 나쁘지 않게 잘하고 있다면 그럼 중앙대 창의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통 특강은 이제 기본 개념 강의고요. 이제 시간대는 오후 1시가 아니고 아침 오전 9시에 시작하는 확통 특강입니다. 총 3회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확통을 우리 아이가 잘 못한다, 아니면은 한번 하긴 했지만 절대평가였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한번 서머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확통 특강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온다면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